네, 정치권이 연일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이렇게 할 바야 차라리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라, 공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키우고 있느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영부인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일부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용한 내조 역할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그리고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을 놓고 같이 갔던 일행들을 두고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그 지인분께서 같이 동행하신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언론의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을 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말한 김건희 여사의 오랜 지인이었다라는 분인데 이제 지역에 있는 한 대학의 무용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할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 거거든요. 최수영 의원은 이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시고.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를 방문한 것은 공적인 일입니까? 공적인 일이죠. 공적인 일에 사적인 친구, 오랜 친구를 데려가는 것은 적절한 겁니까? 적절하지 못한 겁니까? 그 이중성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영부인은 어떤 공적 권한도 없는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나 그 역할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은 공적 역할을 가집니다. 이 이중성 때문에 늘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은 어떤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김건희 여사가 나타난 것 외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적 행사의 첫 일환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부속실 직원이 없고 또 공적인 그러니까 어떤 개성 라인이 없기 때문에 예. 저렇게 사적인 인물이 동행해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이라든가 물건을 좀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김 여사의 행보나 메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민에게 전달되는가 저는 이게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그냥 지금 지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화 역할과 예. 역할은 분명히 있으나 지원해주는 공적인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 인연까지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예. 저는 굉장히 그러면 앞으로 김 여사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혼돈과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랬어요. 예. 막상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정리가 빠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속실을 부활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4~5명의 인력 정도를 정확히 붙여가지고 대통령 부인의 메시지와 행보가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조금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런 많은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보여줬던 그 CG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김연아 의원님,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분이 야당에서는 공적인 일에 사적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이 비선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말고도요, 지금 같이 묘역을 참배할 때 동행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김 여사의 이 사기업인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하고 저쪽 끝에 있는 분이죠. 이들 가운데는 이른바 대선 기간 동안 개사과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논란이 됐던 분도 있습니다. 곧 대통령실 직원으로 이제 임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김연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무슨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이상한 제 정재기처럼 역할을 여쭤봤네요. 예, 죄송합니다. 부여하시는 것 같아서 좀 난감하고요. 저는 물론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어떤 공개적인 행사에 사인들이 동행한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이 무슨 뭐 향후 비선 실세가 될 수 있다. 최순실이 되고. 예, 뭐 이거는 좀 너무 비약인 것 같고요. 예. 좀 기호를 벗어나서 저는 그건 약간 비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와 논란을 보면서 예. 조용한 외조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야당 정치인들의 관심이 너무 지대해서 예. 저는 절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는 가지만 조용한 내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식적인 행보를 하시겠다고 하고 예. 공식적인 어떤 절차와 사람들을 데리고 공개적인 행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런 몇 건의 뭐 사진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을 이렇게 두고 일어난 논란에서 제가 좀 느끼는 아쉬움은 대통령실의 그 홍보와 대변인실의 대응입니다. 예. 그러니까 몇 번 말이 번복이 되고요. 어떤 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응하는 부분들은 예.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이 부속실을 부활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뭐 이 부속실을 부활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정리할지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 부속실을 다시 부활을 해서 예. 뭔가 지금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문제. 그러나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기존에 영부인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개혁하고 변하고 싶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뭘까라는 걸 예. 보면 지금 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식적으로 이 경호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적인 인물들은 그 경호선상에서 좀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참배할 때 모두 김건희 여사 옆에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경호원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까지도 좀 있습니다. 자, 조용한 내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2부속실을 만들 것이냐 양자택일하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인데요. 직접 대통령의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사님 일정이 공개성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저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정기당 교수님,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일처리는 할 수 없겠죠. 처음 이제 시작 단계니까 여러 여론을 좀 경청을 하겠죠. 그래서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행보가 보다 더 탈권위적이고 보다 더 친근한 소통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취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저런 기자들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대통령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좀 걸리더라고요. 대통령을 두 번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건 다르죠. 예.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을 두 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4년 주임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표현 속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행보와 관련해서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뭐 광폭 행보다 이런 뭐랄까 언론의 평가가 있던데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예.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대응은 대단히 나이브하고 무책임해 보인다. 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그냥 대통령 처음 해봐서요. 잘 모르니까 공식 비공식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요. 이런 반응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인은 예. 기본적으로 공적 지위를 갖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고향이 그쪽 비슷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부인을 수행을 하게 합니까? 예. 이를테면 그게 정말 필요하고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심정적으로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실에 채용을 해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예. 참여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를테면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대통령실에서는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추가 배치한 상태예요. 예. 그 속에서 사실상 뭐 제2부속실이라는 말은 공약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방문 취지와도 관계없는 이를테면 친구, 지인을 데려간다? 명백한 부적절한 처신이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좀 겸손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잠시 앞서 잠깐 있었던 전장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윤경호 의원님, 좀 잠깐 저희가 주제에서 이탈해서 삼천포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요. 예, 대통령의 얘기.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으면서 여러 언론이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긍정적 평가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제 도어 스태핑입니다.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약식으로 하는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출근길에 대통령이 매일 아침 이 청사 들어갈 때 기자들에게 응답을 하는데 방금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 보며 차차 생각할 것이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이 도어 스태핑은 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현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매일 아침 만나고 예. 그걸 즉각 답변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원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대통령의 얘기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갖는 무게 예.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태풍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따 뭐 저희도 말씀드릴 기회 또 있을 겁니다만 허리띠 졸라매자라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거 예. 이거하고 지금 저렇게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든 답변 저 사실 대변인이 해도 되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실언성처럼 보이기도 해요. 처음 해보기 또, 때문에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뭐 그냥 예. 문 앞에 서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분명히 실언, 예. 뭐 큰 설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통령도 그런 설화, 실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넘어갈 예. 그럴 일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라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때문에 예. 갖는 어떻게 보면 부담, 무게거든요. 예.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번 일은 우리 국민의 이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잣대나 기대 수준이 너무나 높아져 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사실 탄핵까지 시켜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예. 거기에 국민이 동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예.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의 기대와 잣대가 지난번 중도에 본인이 끝까지 버티다 사퇴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는 투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이 공식 비공식을 구분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잣대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어 스태프로 잠시 삼천포 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한마디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보고선요, 일부 특히 이제 이 야당 성향이 강한 이 사이트에서는 성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 뭐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칼기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걸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옷 협찬과 관련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좋은데 뭐 귀 성형을 한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안면 성형을 하면서 귀까지 이렇게 칼기가 된 거냐 이런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거든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소한 것들을 나쁜 이미지 뒤집어 씌우려는 비호감 전략이잖아요. 이것이 민주당을 망쳤거든요. 이걸 가지고 막 따져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뭐 그런 식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면 의료 행위에다가 불법 주조 행위에다가. 제가 우리 저 패널 분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삼천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깜빡 아차했습니다. 예, 제가 죄송스럽다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역명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 깃볼과 관련해서요, 김연아 의원님, 이 이제 친 이재명계 또는 친 야성향의 그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성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치적인 담론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논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왜 관심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뭐 저는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지적에서 끝나야지 그 이후에 뭐 어떤 무속인설, 무속인과 친하다, 또 이렇게 깃볼을 성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의 부인도 엄격하게 인권을 갖고 있고 사생활이 보호받을 저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조금 과다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단 정치적인 좀 어떤 공약 이런 것들이 좀 가세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부인이든 아니든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또 어떤 신체를 뭐 비하하거나 특정 짓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경고하고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상학적으로 칼기가 안 좋아서 성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왕 뭐 이렇게 성형한 김에 K-뷰티 프로젝트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비꼬는 그런 글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한 얘기 중에 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잘한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 삼을 거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 주조행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요. 불법 주조행위. 그리고 이렇게 병자를 고쳤으니까요. 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 한가운데는 또 팬카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강신업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팬덤 대 가스라이팅의 1대1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정당한 팬덤 활동을 마치 이렇게 심리적으로 억압을 하는 가스라이팅화 시키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짖어도 팬덤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조금 거리두기를 해라, 손절해라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굉장히 그 부적절한 단어들, 그러니까 이거 올렸다가 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길들이기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심리적 억압, 속박이죠. 어찌 보면 이게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거를 대통령 영부인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심을 팬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취임 초반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팬클럽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과도한 여론과 맞닥뜨리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다른 한 평론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 격한 반응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도 있던데 저는 이제 강신업 변호사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대통령 만들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성공을 했다 하면은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여기에 역할은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정말 국정과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부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좀 많이 치중할 수 있도록 강신업 정말 팬클럽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이게 이제 연예인 팬클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팬클럽이라면은 그 역할과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중하고 또 어떤 그 절제한 선을 지키는 것들이 지금 오히려 팬클럽 회장이라면 그걸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팬클럽이 있는 건 좋은데 직접 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과 이 관계를 맺는 건 옳지 않다. 이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사진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